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어제 하루 561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남양주 공장 누적 확진자가 100여 명 이상으로 늘어난 데 대해 정세균 총리는 공장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불법 체류 상태였다는 사실조차 당국이 파악하지 못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오늘부터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때 개인정보 유출 없이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 안심 번호를 적을 수 있습니다. 정부가 오는 26일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등 접종 대상자 명단을 오늘 확정합니다. 지난해 상반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은 77.8세로 전년보다 1년이나 줄었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급증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G7 화상 정상회의에서 백신 생산과 공급 물량 배정 등 코로나19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임신부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이자가 임신부를 대상으로 백신 임상 시험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소 줄어 사흘 만에 5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급증세는 주춤했지만 사업장 집단 감염 여파와 개인 사이 산발적 감염이 계속돼 확산 위험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61명으로 누적 86,128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533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서울 177명, 경기 182명, 인천 37명 등 수도권에서만 396명이 확진됐습니다. 이외에도 경북과 충남, 전남, 제주 등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숨진 사람은 6명 늘어 국내 사망자는 모두 1,550명이 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명 줄어 누적 153명이 됐고 완치 환자는 617명 늘어 격리 해제 누적은 76,513명입니다. 신규 해외 유입은 28명으로 이 가운데 10명이 입국자 검역에서 확인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설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며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서 기민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최근 대형 병원을 비롯해 노동자들이 밀집한 생산 현장, 가족 모임 등 일상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100여 명이 넘는 집단 감염이 발생한 남양주시 플라스틱 제조 공장의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불법 체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관계 당국에서 이 같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점은 뼈아픈 대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럴듯한 대책보다는 빈틈없는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고용부와 법무부는 업무 소관을 떠나 우리 모두의 일이라는 생각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이나 사업장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 공장이나 병원을 중심으로 대규모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이런 시설에서 감염된 환자만 1,000명이 넘는데요. 일단 환자가 생기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이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 규모를 키운 건 잇따른 대규모 집단 감염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과 경기도 남양주 플라스틱 공장, 충남 아산 남방기 공장 등에서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장 집단 발생은 올해만 52건으로 확진자는 1,300명이 넘습니다. 이 가운데 63%가 수도권에서 발생해 전체 확진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한 번 발생하면 평균 26명이 감염됐고 확진 여파는 10일 넘게 이어졌습니다. 대규모 사업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발현될 때까지의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어 있고 이것을 통제하는 데에는 시간이 상당히 이렇게 환자가 생기면 걷잡을 수 없이 감염이 확산하는 건 작업 환경 때문입니다. 밀폐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일하는 데다 추위에 환기까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확산을 키운 겁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라 상대적으로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도 전파를 쉽게 했습니다. 소음 환경 때문에 큰 소리로 대화를 함으로써 비말이 발생하는 점,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미흡한 점도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동 기숙 생활로 인한 노출 기회 증가도 원인의 하나로 병원은 비교적 감염 위험이 덜한 환경이지만 오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 감염되었는지도 모른 채 퇴원했다가 추후 검사에서 확진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 간병인이나 보호자들이 외부로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돼서 본인도 모르게 들어와서 환자를 감염시키게 되는 거고, 다인실에는 냉장고뿐 아니라 탕비실에 여러 가지 물품을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는 밀폐, 밀접, 밀집된 산밀 작업장 선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마스크 쓰기와 환기, 소독 등 기본 수칙을 지키지 않아 집단 감염이 생긴 사업장에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방침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오는 26일 코로나19 첫 백신 접종을 앞두고 1순위 접종군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은 접종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는 등 접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만 65세 이상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보류함에 따라 1차 접종 대상은 요양병원과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 등 27만 2천 명입니다. 정부 예방접종추진단은 요양병원 등에서 제출받은 백신 접종 명단을 오늘 중에 확정하고 접종 전날인 25일에 맞춰 백신 배송과 방문 접종 일정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차 접종은 3월까지, 2차 접종은 4월부터 5월까지 시행됩니다. 의사가 근무하는 요양병원에서는 자체 접종하고 요양시설에서는 위탁 의료기관 등이 방문 접종을 실시합니다. 요양시설과 병원의 65세 이상 입소자와 종사자는 이르면 4월부터 백신을 맞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 명부에 오늘부터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줄인 개인 안심 번호를 적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 카페 등을 방문할 때 안심하고 수기 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휴대전화 번호를 대체하는 개인 안심 번호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 안심 번호는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를 한 군데에 기록하는 수기 명부 특성 때문에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돼 방역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오남용되는 사례가 생기자 이를 막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개인 안심 번호는 1, 2가, 3, 4나처럼 숫자 4자리와 문자 2자리 등 모두 6자리로 구성됩니다. 개인 안심 번호를 사용하려면 네이버, 카카오, 패스에 QR 체크인 화면을 띄워 6자리 번호를 확인하면 되며 발급기관이 달라져도 개인 안심 번호는 동일해 한 번 발급받으면 코로나19 종식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며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영업 자체를 중단하지 않고 인원이나 시간에 제한을 두겠다는 건데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사실상 완화 조치인데 지금은 개편 논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유지된 지난 2달 반 동안 현행 거리두기 체계는 누더기가 됐습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카페, 오락실 등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형평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땜질식 보완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백신 접종이 늦어지며 거리두기의 중요성은 더 커졌는데 불신이 높아지자 정부는 국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쪽으로 거리두기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거리두기 조치에 대해서 지쳐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불편해함을 알고 있음에도 더욱더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거리두기의 개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현행 5단계 체계는 대국민 행동 메시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1, 2, 3단계로 단순화할 계획입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 등 집합 금지 조치는 최소화하고 인원과 시간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신 방역 수칙을 위반할 때는 구상권 청구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개인 활동은 규제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 위주가 아니고
자율과 방역의 그 자율과 책임에 기초한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전방위적으로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수칙을 이제 중심이 거기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두기 개편하는 것이고. 하지만 아직도 지역 사회에 무증상 감염이 넓게 퍼져 있고 설 연휴 이후 확산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지금은 거리두기 개편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지난 3차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는 여러 차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실패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심사할 검증 자문단 회의가 다음 주에 열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백신의 허가 전 3단계 외부 전문가 심의 가운데 첫 단계인 검증 자문단 회의를 오는 22일 연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화이자제약은 지난달 25일 식약처에 백신 품목 허가를 신청해 현재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식약처는 다음 달 첫째 주 안에 품목 허가를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 발사체에 실릴 한국의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의 발사가 내년으로 연기됐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후르니체프 우주항공연구생산센터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탓에 위성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측 파트너들이 다시 한번 발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은 현재 발사 시점은 2022년 2분기로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리랑 6호는 당초 2019년 8월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합성 영상 레이더의 개발과 납품이 지연되면서 발사가 미뤄져 왔습니다. 아리랑 6호는 고도 505km에서 한반도 지상과 해양 관측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화성 탐사 무인 차량 퍼서비어런스가 화성 착륙에 성공해 생명체 흔적을 찾는 임무에 착수했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5번째 화성 탐사 로버인 퍼서비어런스는 현지 시간 18일 화성의 고대 삼각주로 추정되는 예제로 크레이터에 안착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지난해 7월 30일 발사된 뒤 4억 7,100만 킬로미터를 비행해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에 존재했을지도 모를 고대 생명체 흔적을 찾고 지구로 가져올 토양 암석 샘플을 채취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퍼서비어런스가 착륙한 예제로 크레이터는 30억에서 40억 년 전 강문이 흘러들던 삼각주로 추정돼 유기분자와 기타 미생물 흔적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곳입니다. 지난해 상반기 미국인의 평균 기대 수명이 전년보다 1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폭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급증이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태어난 아이가 평균적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기대 수명이 지난해 상반기 미국인의 경우 77.8세로 전년보다 1년이나 줄어들었다고 미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밝혔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 감소폭입니다. This is a huge decline, and it's not something that we've seen. I mean, you have to go back to World War II. 지난해 상반기는 미국의 코로나19 1차 대유행으로 사망자가 급증하던 때입니다. 상반기에만 미국에서 13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습니다. 하지만 하반기까지 포함하면 기대 수명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전반기보다 많은 22만여 명이 코로나19로 숨졌고 미국 내 전체 사망자가 역사상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It doesn't really reflect the full brunt of the pandemic, so I would expect that these numbers will only get worse as we do these analyses over time. 보건 환경과 주거 환경의 차이로 미국 내 인종별 기대 수명 감소폭에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인은 기대 수명이 0.8년 줄어든 반면 흑인은 2.7년, 히스패닉계는 1.9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Racial inequities that we see in coronavirus are really characteristic of the racial inequities that we see in many diseases. 전 세계 인구의 4%에 불과한 미국에서 전체 코로나19 사망자의 20% 이상이 발생하고 기대 수명까지 줄어든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이 잘못됐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하루 뒤에 열릴 주요 7개국 G7 화상 정상회의에서 코로나19 대응과 세계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계획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8일 전화 브리핑에서 G7 화상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주요 주제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은 백신 생산과 공급 물량 분배, 신종 감염병과 싸우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 등 세계적 대유행에 대한 글로벌 대응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선진국들의 지속적인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 세계 기후 위기, 중국으로 인한 경제 문제 등을 다루는 것 등을 포함해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전 세계에 백신을 공평하게 보급하고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제 백신 공동 구매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와 관련해 24시간 이내에 더 많은 정보를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임신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8일 화이자는 임신 24주에서 34주 임신부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이자 측은 임상시험에 7개월에서 10개월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임신부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안전한지 여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으로 세계보건기구 WHO는 감염 위험이 크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임신부가 아니라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권고했지만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의사와 상담한 뒤 접종할 수 있다는 권고문을 냈습니다. 7월 말이면 미국이 모든 국민에게 맞히기에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겠지만 접종까지 마치는 데는 이보다 두어 달이 더 걸릴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현지 시간 17일 밤 CNN에 출연해 적어도 7월 말 무렵에는 모든 미국인이 접종하기에 충분한 코로나19 백신을 갖게 되겠지만 접종까지는 추가로 두어 달이 소요된다면서 아마도 여름의 끝을 향하게 될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미국 전체 인구의 백신을 맞히려면 6억 회분가량의 백신이 필요하다며 사람들에게 백신을 맞히는데 얼마나 걸릴지는 접종의 효율성에 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파우치 집단 면역과 관련해 실제로 인구의 75%에서 85%의 백신을 맞히기를 희망한다며 희망하건대 이는 우리를 집단 면역의 지점으로 데려다 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더나도 비슷한 결과를 내놓으면서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서 3대 제약사 백신이 모두 남아공 변이의 효과가 불분명하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어진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화이자는 자사 백신이 남아공발 변이 바이러스의 효과 감소가 거의 없다고 밝혔습니다. 남아공 변이로 만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자의 항체 역할을 살폈는데 감소치가 2배 미만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What we found is with this one key mutation, there was basically no difference in how well the serum of people who've been immunized could inactivate the virus, whether it did or did not have the mutation. So it was a very reassuring finding. 그런데 한 달도 안 돼 이 같은 연구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화이자는 텍사스 주립대 의대와 공동 실험한 결과 남아공 변이처럼 변형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항체의 보호 수준이 3분의 2 정도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데 얼마나 많은 항체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기존보다 항체가 3분의 1로 줄었다고 해서 효과가 없다고 말하기는 힘들다는 주장입니다. 새 연구 결과는 뉴 잉글랜드 의학저널에 게재됐는데 같은 의학지의 모더나도 비슷한 조사 결과를 실었습니다. 바로 지난달엔 자사 백신이 남아공 변이에 효과를 보인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지 시간 17일 백신의 실제 효능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 논문을 실어 슬쩍 뒤로 물러섰습니다. 앞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의 예방 효과가 10%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남아공은 아스트라제네카 대신 존슨앤존슨 백신을 도입했습니다. We're just not confident about its efficacy against the 501YB2 variant.
Instead of rolling out AstraZeneca vaccine, we'll be rolling out the Johnson & Johnson vaccine. 세계 3대 제약사 백신 모두 남아공 변이의 효과가 없거나 불분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을 이끌었던 전문가가 냉동식품을 통해 바이러스가 중국에 전파됐을 수도 있다는 주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주도하는 코로나19 기원 조사팀을 이끌었던 식품안전 동물질병 전문가 피터 벤 엠바렉은 현지 시간 18일 WHO의 화상 언론 브리핑에 참여해 중국 우한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되기 전까지 세계 어느 식품 공장에서도 코로나19가 대규모로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같은 경로를 통해 바이러스가 중국에 들어왔다는 가설이나 아이디어는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앞으로 세계무역기구 개혁과 녹색경제 전환 등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무역 정책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WTO 내 신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국 새 행정부와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EU 집행위원회는 현지 시간 18일 현재 직면한 도전들이 EU 무역 정책의 새로운 전략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역 정책이 녹색 경제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지원하고 WTO 개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을 이끌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lobal rulebook is outdated. It no longer guarantees a level playing field. It does not respond to the sustainability and digital challenges. Accordingly, we have published a detailed EU agenda for reform of the WTO. 국가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이 무역을 왜곡하지 않도록 새로운 규정에 대한 협상도 시작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WTO 내 신뢰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와 협력을 모색할 것이라면서 나이지리아 출신 WTO 신임 사무총장 선출은 새로운 출발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후 변화 대응을 새 무역 전략의 우선순위에 두고 앞으로 무역 합의의 녹색 경제 전환, 파리 기후 변화 협정 이행을 위한 조치를 담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Trade policy must play its full role in the green and digital transformation of the EU and global economy. Future deals will include Paris climate commitments as essential elements. 로이터 통신은 특정 녹색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무역 규제 완화, 화석연료 보조금 삭감 합의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EU 집행위는 이와 함께 기업들이 강제노동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미국이 최악의 한파로 얼어붙은 가운데 남부를 중심으로 큰 피해를 몰고 온 겨울 폭풍이 북동부와 대서양 중부 지역까지 확산했습니다. CNN 등 미국 언론은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주 등지에 폭설과 대규모 정전 사태를 불러왔던 한파는 동쪽으로 이동, 노스캐롤라이나와 버지니아주 등 북동부 해안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워싱턴 DC와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주에는 눈과 진눈깨비, 얼어붙은 비가 내렸으며 뉴욕에는 최대 20cm가량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CNN은 이번 맹추위에 대해서 전형적인 겨울 추위가 아니라며 이미 겨울 폭풍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 일부는 물과 전기 없이 며칠을 보냈으며 다음 주까지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 시작되는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는 접종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코로나19는 물론 독감, 일본 뇌염, 소아마비 등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인류를 보호해주는 백신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